안녕하세요. 구본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기자로 오래 일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래에는 로봇 시대 인간의 일 그리고 공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좀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정보 기술, 미래 기술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기자로 일을 해왔는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을 쓰고 인공지능 세상을 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미래 기술에 관련된 책들이나 기사를 많이 좀 쓰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운이 좋게도 알파고 나오기 전에 그 미래,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알파고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도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을 2015년도에 펴냈는데 알파고 2016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이 책이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비롯해서 교과서 한 10여 군데 실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선생님들, 학부모, 또 이제 장학사, 장학관님들, 학생들 아주 많이 만나면서 그 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독서 토론회 또 이제 질의응답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요. 질문이 다 똑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능력을 학교에서 배워야지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를 잃지 않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전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답변을 할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해 와서 인공지능 교육이 앞으로 이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 무크라고 하는 개방형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입니다. 칸 아카데미, 고세라, 이덱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요새 뜨고 있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하는 대가 지금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실에 모여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다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듣고 온라인으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이거 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연 과거와 같은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다녔을 때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은 아마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학교가 없어지냐, 교실이 없어지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번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학교 못 가서 친구를 못 사귀어서 이 학생들이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냐면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발적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층은 상위층대로 늘어나고 하위층은 하위층대로 늘어나고 중위층이 지금 아주 줄어드는 이 온라인 교육의 사실은 비교육적 현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목적은 양극화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중간층 학생들을 더 확대하고 이제 학습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더 키워 올리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건데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이런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효과가 있긴 하지만 우리 모든 학생들은 또 이 환경을 떠나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럴수록의 학교와 교실의 영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사실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배우고 또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학교가 교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 10년 뒤에 어떤 미래가 닥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제가 몇 가지 꼽아 볼게요.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이요,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 SNS 소셜미디어 설계하는 사람,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사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튜버.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혹시 이런 직업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10년 전엔 존재하지도 않았는 직업이었는데 지금 가장 유망한 직업입니다. 이 얘기는요, 10년 뒤에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우리가 모르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망하다고, 야, 그런 자격증 지금껏 아빠가 봤는데 그 직업 정말 좋았어 라고 추천하는 직업이 제일 위험해지고 제일 먼저 자동화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때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셨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공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돼. 하고 싶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돼.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는요, 앞으로는 부모님들부터 하셔야 됩니다. 평생 우리 공부하지 않고는 이렇게 빨리 바뀌고 변하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공부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내가 모르게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거, 아마 이제 또 몇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가, 사실 이걸 알게 되면요, 그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얘 컴퓨터, 스마트폰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사실 이제 앞으로 얘한테 물어보면은 다 나오죠. 인공지능과 스마트폰이 다 답변해 줍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문제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라는 걸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걸 아시면 더 이상 자녀들한테 조금 더 공부해라라고 요구하시는 것보다 부모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야지 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공부의 미래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게 바로 공부의 미래입니다. 올해 2020학년도에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 중에 울산의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거의 바닥권, 거의 꼴찌 수준의 학생이었는데 수능 만점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만점 받게 됐냐라고 하는 인터뷰를 이제 방송하고 하게 됐는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은 사교육이니 이런 거 전혀 받을 형편이 안 되는 학생이었어요. 사교육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는가, 혼자 공부한 시간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고 있는 게 뭔가를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하면서 모르고 있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됐다. 우리 사실은 이게 바로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잘하는 능력이 없는 학생 간의 차이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면은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가 아주 공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 그 책을 위해서 썼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랜 시간 하면 돼.
왕도가 없어 하면 된다라고 무조건 요구해봐야 사실은 이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한계와 결점이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 자기의 능력을 잘 아는 거는 자기 활용법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 0.1% 학생은 그걸 가장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인생 길어요. 앞으로 다 100년 삽니다. 지금 배워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느냐인데 우리 학생들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성인들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배워야만 된다. 우리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상태, 이 상태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세를 갖게 되면은 미래가 사실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를 우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측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래를 새롭게 배우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의 영어 실력은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년보다 후년은 더 안 좋아져요. 자, 그런데 이 자동 번역, 팝하고와 구글 번역의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될까요? 번역 실력은 점점 좋아지기만 합니다. 자, 우리 이거 아이들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공부해봐야 팝하고 실력과 구글 번역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 여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이탈리아를 여행한다, 스페인을 여행한다. 그 나라 말 하나도 모르죠. 하지만 요새 이걸로 찍으면은 그냥 다 바꿔줍니다.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똑똑한 도구를 쓰면서 살아갈 거는 맞아요. 무슨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우리가 더 배울 필요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그럼 없어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외국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 이거 쓰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일단 시험이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똑똑한 아이들은 그 시험 봐서 대학 갈 거 아닌데, 그리고 그 평생 쓸모가 없을 텐데 그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습장에 까맣게 단어를 써가는 게 숙제였고 평생 써먹지 않을 단어를 외우는 게 테스트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면 아마 학생도 공부 안 할 겁니다. 왜? 평생 안 써먹을 거고 밥하고 있는데 왜 공부를 하겠어요?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지만 아이가 공부를 할 겁니다. 외국어를. 그런데 이 외국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계 번역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눈빛을 통해서 진짜 진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 번역으로 자동 번역기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요, 국경이 약화되면서 점점 더 외국인들과 소통이 많아지고 늘어나게 되는데, 당연히 외국인들과 소통하게 되면 번역기를 써서 용건,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상거래를 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사귐을 갖고 무슨 토론을 하고 상담을 할 때 이런 때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점점 더 우리가 번역기 결과에 의존하는데, 앞으로 중요한 능력은요, 번역기가 번역해준 결과를 내가 믿고 쓸지 안 믿고 쓸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당에 갔더니 매생이 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Every life is ruined. 번역은 잘했는데 엉뚱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짤방으로 또 막 돌고 그러는데, 자, 그거를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 번역 써서 그 결과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능력은 그거를 잘못된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 문학 꼭 프랑스어, 독일어를 하지 않아도 그 외국 문학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게 돼서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무척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실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말 말고 또 하나의 생각의 도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일상 생활 용어는 이 번역기를 통해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만 그것 이상의 목적을 갖는 사람은 외국 공부를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육에서는요, 3가지 능력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 그렇죠. 이걸 갖고 있어야지 우리 문맹이 아니고 회사와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민주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그건 다 쉽게 배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그것도 기본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앞으로 지식이 계속 변화하고 사회 또한 계속 변화한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배우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는 사실 없어요. 세상이 빨리 변화하니까요. 어떤 전문 지식이나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는 게 내가 어떤 걸 몰랐는데 그거를 스스로 혼자서 배울 수 있게 됐는데 대단히 즐겁더라. 이 경험을 학교에서 해보는 게 그 외에 친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선생님이나 친구가 야, 그 유튜브에 가면 뭐를 배우면 돼? 어떤 그 도구를 활용하면 돼? 그걸 알려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도구를 활용해서건 혹은 전통적인 방법을 선생님을 통해서건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우리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배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언제냐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한국 사회에 살려면 얘야 일단 명문대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만 돼라고 하는 외적인 목표가 강요될 때 우리 배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는 것이 지겨운 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맛보게 해주는 것. 부모님들도 각 가정에서 도와주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대로 각 학년에 맞게,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과 각 과목에 맞게 가장 선생님들이 과연 내가 하는 이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역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이런 측면도 있구나 하고 즐거움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경험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저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노력하고 가장 하실 수 있는 훌륭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또 좋은 질문들 보내주셔서 저도 즐겁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흥분되는 것도 있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공부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으면은 저는 저 스스로도 무척 보람있고 청취하신 분들께서도 무척 뜻깊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